자, 제가 오래간만에 동영상 촬영한다. 그렇죠? 아, 지금 이제 보이는 거는 이게 이제 콜라비예요. 제가 이제 겨울 되니까 이제 새싹 씨앗으로 발해서 키우는 게 좀 힘들기도 하고, 뭐 벌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종자로 키우는 거를 하는데 이제 저 이쁜 동상님이 콜라비하고 뭐 미나리하고 대파 골고루를 좀 많이 고구마 같은 거를 갖다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, 콜라비는 잘 크죠. 재미있죠. 이렇게 모아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보면 좀 밝은 빛으로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콜라비가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덩어리로만 왔던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 이 덩어리가 올라와요. 본래 콜라비가 이 덩어리가 이게 뿌리가 아니고 줄기예요. 덩이 줄기인데 근데 이게 이제 줄기가 이렇게 이제 뚱뚱해지는 거죠. 근데 이 신기하게 이제 씨앗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뚱뚱하면 엄청 오래 걸릴 텐데, 이 종자를 키우니까 금방 이렇게 한 달 됐는데 이렇게 커요. 이렇게 덩어리 커. 이게 지금 500원짜리 동전보다 이게 촬영도 영 큰 거고요.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. 이게 더 많이 크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밑에를 잘라가지고 맨 밑에 큰 요거는 놔두고 요게 더 크면은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뭐 한 두 배나 세 배로 크면 요걸 하고 연결된 걸 잘라가지고 다시 수경을 하면 번식으로 지금 총 5개를 키우고 있는데 한 10개가 될 것 같아요. 아주 재밌어.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제 잎은 제가 벌써 한 서너 번 솎았어요. 왜냐면 잎이 크면은 계속 잎을 키우면 이게 줄기나 덩이가 이게 안 크기 때문에 잎을 이제 제가 솎아줬고요. 솎아서 이제 그래도 잎이 엄청 잘 커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제 액비가 많이 있는데 그거 말고 어떤 유튜브에서 이게 미원으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미원을 이제 많이 안 해요. 우리 한 조금이라고 그러죠. 손가락 한 조금 하는데 보통 알갱이처럼 한 열알 한 20알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물갈이 뭐 한 일주일이나 뭐 며칠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넣어주는데 어떤 분은 그걸 뭐 24시간 안에 물을 다시 헹궈내야 된다는데 그렇지 않고 뿌리가 상한다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귀찮게 놔뒀는데도 잘 커요. 요거는 그래도 크게 덩치는 제일 큰 놈이 제일 늦게 커요. 아직은 이거 수배를 아직 수확을 한 번도 못 했는데 뿌리는 이제 나서 제법 크고 있죠. 그리고 이게 밑에도 보면 밑에까지 그 뿌리가 쭉 커요. 그래서 요것도 이제 위에 이제 볼록 솟아 올라올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예배를 이제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얼마나 크냐면 한 달 정도 된 건데 볼까요? 어휴, 엄청나게 컸죠. 오늘 제가 물을 갈아줬는데, 이거는 뭐, 밤새 눈 뜨면 입이 쭉쭉 크니까 아주 재밌을 입이, 콜라비 잎도 굉장히 효능이죠. 안토시아닌도 있고, 그래서 잎만 이게 쌈채소 저런 이게 덩이를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, 주로 저는 잎을 쌈채소식으로 모든 거를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이게 배양토에서 씨앗을 키우는 거다 보면 영 효율적이고 좋네요. 이거 한 10개만 해도 뭐, 싹을 엄청 워낙에 싹이 잘 커서 먹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콜라비는 통과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여기 고구마입니다. 고구마도 역시 이제 종자로 한 거예요. 종자로 했는데 이것도 우리 이쁜 동상님이 처음에는 이게 싹이 안 난 걸 한 10개 가져왔는데 한 달을 키웠는데 다 물켜졌어요. 왜냐면 이게 고구마는 이게 날이 한 25도, 30도 정도는 따뜻해야 잘 크는데 지금 겨울이잖아요. 그런데다가 제가 이따 보여드렸지만 코끼리 마늘, 새싹 마늘 키우고 있어요. 그냥 일반 마늘도 아니고 코끼리 마늘. 그걸 하다 보니까 그거는 기온이 또 15도, 20도 돼야 잘 커요.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저기 하다 보니까 집에 일단 마늘 이것도 중요하지만 코끼리 마늘이 한 500쪽 정도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또 워낙 귀한 거라서 그거를 제대로 키워야 되다 보니까 보일러를 못 틀어요. 그러니까 막 이 고구마는 대신에 이게 안 자라죠. 그래서 이 싹이 난 거를 동생이 조금 싹이 올라온 거를 한 열알 정도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키우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되는데 굉장히 늦은데 다행히 이제 잎들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피해. 처음에는 조그맣게 대만 좀 싹처럼 올라오면서 안 크고 까맣게 해서 뭐 죽은 건지 살은 건지도 몰랐는데 이제 엄청 정성을 들였더니 그걸 계속 창고로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옮겨가면서 이렇게 빛을 보게 해주고 막 가능한 따뜻하게 해주고 했더니 인공적으로 집에 보일러를 못 켜니까 빛으로 이제 따뜻하게 이제
기온을 대표적으로 때 이제 이렇게 컸어요.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한 달 정도 있어 이제 봄 되면 엄청 클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덩어리들을 그 줄기 지금 덩어리 줄기들이 올라오잖아요. 이게 줄기를 하나씩 다 잘라낼 거예요. 아니면 줄기에서 여러 가지 가지치기를 하면 그 가지를 마디가 한 두세 마디 정도 남기고 가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고구마 한 뿌리당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는 그 번식을 시켜서 그 대를 잘라서 수경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내려요. 자,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봄부터 여름 내는 여름 되면 이제 마늘 새싹 마늘 휴면기에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이제 한여름 되면 너무 더운 마늘이 안 크니까 그때는 다 수확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고구마를 키우고 또 가을 되면 뭐 콜라비하고 또 골고루 이제 키우면 되니까. 근데 이 고구마 순도 일반 고구마 뿌리보다 줄기가 하고 입에 영양보다 그 각종 그 여러 가지 좋은 효능들이 엄청 많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은 그러고 가능한 한 제가 이제 잎하고 줄기를 이제 수확해서 뭐 김치도 담고 장아찌도 않고 뭐 데쳐도 먹고 뭐 된장국에도 끓여 넣고 먹는다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먹고 우리 이쁜 동상이나 여러분한테도 좀 논아드리려고 그래요. 이거 잘하면은 이 줄기로 해서 제가 한 100개, 200개 정도는 종자 번식을 시켜서 할까 그래요. 제가 지금 모종판하고 트라이도 짠딱 사놨기 때문에 거기다 하나씩 꽂아서 할까 지금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고구마는 이제 일단 요렇게 보시고요. 또 이제 제가 코끼리 마늘, 자, 여러분들 말씀드린 코끼리 마늘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고구마 이제 잎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녹색으로 이제 바뀌어요. 지금은 보라색이 참 이쁘죠? 요럴 때가 안토시아닌이 많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이제 키워야 되니까, 요게 이제 녹색으로 이제 바뀝니다. 좀 더 크면은. 녹색으로 지금이 참 이쁘긴 한데, 녹색으로 바뀌면, 저기 하죠. 그리고 코끼리 마늘도 꽃이 굉장히 이뻐요. 보라색으로.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관상용으로. 자, 이게 뭐냐면, 여러분, 이게 이제 코끼리 마늘이에요. 지금 보시면 이제 싹이 올라오고 있어. 자,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게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모장판을 오늘 막 엄청나게 샀어요. 한 1000개, 2000개 심을 수 있는 모종판을 사가지고 거기다 이제 다 옮길 건데,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밀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한 열흘 정도 되는데 이게 짓물러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짓물르려고 하는 거는 껍질 다 벗겼어요. 벗겨서 이제 오늘 이제 햇빛을 보면 이게 껍질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모종판이 이제 까마니까 그 안에다 담아서 이제 사이즈별로 해서 이제 오늘 옮겨놓으면 다음부터 이제 모종판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. 근데 이 코끼리 마늘이 일반 마늘의 한 5배, 10배 정도 커요. 한 쪽이, 이따 저 큰 것도 또 보여드릴게요. 한 쪽이 어느 정도냐? 육종 마늘 우리 큰 거 한 쪽 있죠? 그 정도. 통마늘 하나 정도 되는 사이즈가 돼요. 와, 엄청 크더라고요. 저도 이거 주문해서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. 뭐, 코끼리마늘이 지금 사실 시중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이런 통으로 된 거를 구하기가 힘들어요. 물론 주화라고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코끼리 마늘을 일반 마늘은 이제 위에 꽃대가 올라오면 그 위에선 주화가 자는데 코끼리 마늘은 뿌리에서 알맹이처럼 그 감자 왜 씨감자 조그맣게 생기는데 그렇게 달라붙어서 그걸 주화라 그러는데, 그 주화로 해서 하면은 주화해서 해가지고 그 해에는 키우면 이게 통마늘처럼 한 통으로 양파처럼 한 통으로 커요. 그리고 그거를 다시 그 다음에 키우면 이제 육종 마늘 이런 식으로 6종, 7종 이렇게 바뀌죠. 여기도 보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주화도 있어요. 어떻게 있냐면 여기 보시면 좀 아주 조그만 거 있죠. 요거 큰 마늘 옆에 있죠. 조그만 거 요것도 주화고, 이 조그만 것들이 이제 주화를 제가 까는 것도 있어요. 주화는 여기 이제 주로 이제 큰 건 저기 보시면 저 밑에 있죠? 이런 것들이 주화예요. 저쪽에 있어도 제가 주화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쪽에 주화가 좀 많이 있는데, 이 주화는 본래 그 흙에서 키우던, 제가 이게 지금 상토에도 흙에도 키우는데 분에 2개 크게 키우고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, 흙에서 키우면 어쨌든 이 껍질이 두꺼운 게 2겹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코끼리 마늘도 껍질이 여러 개 된 걸 제가 몇 개를 탈피하고 완전 탈피를 하고 이제 쏙껍질만 하고 이렇게 한 건데, 주화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탈피를 안 시키면 하나 정도를 겉껍질 탈피 안 시키면 발화가 거의 안 돼요. 못 올라요. 너무 두껍더라고요. 제가 봐도.
그래서 수경으로 할 때도 제가 지금 한 껍질만 놔뒀다가 지금 주화는 거의 다 껍질 다 벗겨버렸어요. 그래야 클 것 같아서. 물론 그 상토에다 심어도, 상토에 심어도 일반 이게 코끼리 요 종자, 요 알맹이보다는 영카는 발화 속도는 게 늦다고 그렇게 하고, 왜냐면 코끼리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경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흙에 배양하는 분들은 좀 있는데 수경하는 분은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코끼리 마늘이 본래 우리 국산 마늘이에요. 근데 1900, 대왕 마늘, 옥녀 마늘 이렇게 얘기했는데, 그게 1950년대 6.25 전쟁 이후로는 40년, 50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 종자가 없어졌어. 이게 재배를 안 해서. 그래갖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유전자를 가져가가지고 미국에서는 시카고 뭐 여러 군데에서 이거를 엄청나게 키우는데, 왜냐, 유럽도 그렇고, 왜 그러냐면 이 코끼리 마늘이 마늘 향이 영 덜해요. 그리고 매운맛이 영 덜하고. 그래서 이거를 쪄놓으면, 그러고 이게 단맛이 많이 난대요. 그러니까 전 쪄먹진 않았는데 아직까지 키우느라고. 그래서 이 코끼리 마늘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. 음식이나 이런 데 마늘 향신료 이렇게 쓰기도 맵지 않고 저기 하니까.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그 당시에 인기가 없으니까 이걸 안 키웠어요.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한 15년 전 그 정도부터 농진청에서 미국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, 농진청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유전자를 받아온 거예요. 그래서 한 15년이나 20년 다시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, 지금 우리나라 남해안도 그렇고 뭐 중부지방 하다 뭐 김포 이런 데서도 이걸 키우더라고요. 근데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. 6, 7월 때 이게 재배가 끝나면 그때 싹 없어요. 왜냐면 이거를 전부 다 주로 어디로 많이 쓰냐면 흑마늘 만드는데, 왜냐면 알이 크니까 만들기 좋고 달달하니까 흑마늘 쪄놓으면 그렇게 달고 맛있대요. 밥 먹듯이. 그러니까 막 이게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그걸 재배하는 거 얼마 없으니까 막 서로도 사관을 하고 이게 없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이게 마음씨 좋은 사장님만 저기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엄청 한 500쪽 정도를 제가 샀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심다 보니까 그릇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촘촘 심다 보니까 막 물캐지고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모종판에다가 하나씩 이제 옮겨 심으면 좀 나을 것 같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저쪽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계속 영상을 보여드리고요. 앞으로 제가 코끼리 마늘은 계속 모종판에 심어서 크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는 너무 길었네요. 여기까지 할게요.